안녕하세요. 정보서부터 개발팀입니다. 그 IT 분야 쪽에서는 이 말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자일이 뭐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단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몇 차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자일이라는 것이 미래와 또 현재도 아주 발전한 시대잖아요. 에자일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개념이 우리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성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즘 들어와서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뭐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이제 꼰대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부장님이라든가 이사님 이런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와 우리 부장님 정말 도움되는 교훈적인 얘기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길을 쫑긋 세우고 정말 멘토로 모셔야겠다 이러면서 배우는 뭐 우리 분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지나간 옛날 얘기, 쓸모없는 옛날 얘기. 그거는 그 시대나 먹히던 그런 방식이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은요. 그게 라떼가 뭐 달리는 말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는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자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에자일이라는 것이 뭔지 2020년도, 지금 2022년이니까 이게 한 2년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게 지금 파이오니아라는 분이 창업 상식이라고 해서 우리 창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스타트업 사이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자일한 조직 문화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조직 문화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대요. 에자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민하다, 민첩하다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래요. 그래서 사무 환경에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어요. 직급 체제, 뭐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주임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고 서로 그냥 님이라고 불러요. 에자일 경영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관습과 전통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통했던 거, 옛날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지금 똑같이 해보면 성공 못합니다. 비주얼 플래닝, 업무 상황을 도식화해서 공유한다는 거죠. 권한을 부여받은 팀원들의 어떤 네트워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신속한 의사결정과 학습 주기, 빨리빨리 배우고요.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요. 새로운 것을 빨리 시도하는 것. 이게 빨간 줄 꺼야 됩니다. 이거 새로운 것을 빨리 시도하고요.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확실하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역동적인 사람 중심의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첩한 조직 문화. 어제는 이랬지만 오늘은 내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 사람은 뭐 항상 말하는 게 왜 틀려 이랬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거죠. 민첩한 조직, 불확실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게 바로 이제 에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레더햇이라는 곳에서 올린 자료를 살펴보면 에자일 방법의 그 가치, 네 가지 주요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세스나 툴보다 더 우선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포괄적인 문서보다 더 우선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일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같은 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이 바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포괄적인 문서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과의 협업이 계약, 협상 이런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고객하고 프로젝트 팀하고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응해 가는 것이 내가 생각한 계획을 지켜나가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요 네 가지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실례를 한번 드려보면요. 어떤 친구가 같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되게 맛있는 뭐 탕탕집, 여기 노년역에 가면 탕탕집, 여기에서 이제 맛있는 감자탕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뭐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요. 이걸 먹으러 가고 있는 도중에 친구가 옆에 있는 간판을 보더니
그냥 우리 칼국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뭐 삼겹살 먹을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아니 감자탕 먹기로 했으면 감자탕 먹어야지 왜 또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얘기를 해? 한번 정했으면 그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분이 바로 꼰대입니다. 그리고 자꾸 바꾸는 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더 맛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가려고 했던 감자탕을 먹으려고 했던 계획, 생각,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에자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카카오톡은 처음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재빨리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채팅 기능만 되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PC 버전은 만들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PC 버전 또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모티콘 선물하기, 파일 보내기 이런 것들을 뭐 지금은 이제 카카오 쇼핑 그리고 뉴스 보기도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또 없애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객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요청하면요. 그거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바로바로 결정을 하는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뭘 하고 다음 달에 뭘 하고 이런 게 대충 세워놓고요. 그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에자일의 특징이고요. 저희 회사 옆에 지금 건대 옆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면 이 두더지 게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두더지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이런 거는 이게 여기서 튀어나올지 여기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망치를 들고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다 100% 퍼펙트하게 다 때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못 때리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재미잖아요. 그래서 다 맞추지도 못할 거 내가 이걸 왜 돈을 내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한 20번 30번 나올 텐데 그 중에 내가 뭐 5개를 맞추든 10개를 맞추든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재미가 있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돈이거든요. 저희 솔루션이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요, 이제 아마존 갭이라든가 몇 개의 사이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마존을 했죠. 그러다가 타오바오도 하고 알리익스프레스도 하고 1688도 하고 라쿠텐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고객분들께서 좀 유명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는 고민에 빠졌죠.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해줘야 되나? 그리고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1개였는데 나중에는 4개, 나중에는 40개, 그리고 나중에 400개, 지금은 4,000개가 넘는 그런 사이트들을 저희가 국가도 여기 보시면 미국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 사이트, 비공개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게 된 거예요. 많은 사이트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이트를 하나하나 계약을 해가지고요. API를 받은 것도 아니고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바뀌면 언제든지 일이 생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개발자 10명 남짓한 개발자들이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 에자일에 있어서 이 빠른 역동적인 어떤 고객분들께서 발견하시면 저희 쪽으로 그 어떤 내용들을 보내주시고요.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서 도식화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아마존만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이트를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갭이라는 사이트가 잘 되다가 사이트가 봄맞이 개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잘 안 될 수도 있고 보안을 강화해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거든요. 감자탕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감자탕 집이 오늘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어요. 감자탕 안 먹으면 나는 밥 안 먹어.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옆에 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드시거나 또 다른 동네 가서 감자탕 드시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이 사이트가 되다가 안 되면 다른 걸 하시면 되거든요. 또 다른 걸 하다가 안 되면 또 이게 또 고쳐지면 또 이걸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애자일 방식의 어떤 민첩한 대응, 그리고 이 사이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갭에 있는 개발자가 고칠지, GNC에 있는 개발자가 고칠지, 아니면 여기 수많은 4,000개 사이트 중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개발자가 뭘 어떻게 고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 솔루션은 고쳐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플랜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솔루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 규모가 10배 이상 있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적절한 가격에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극단적인 효율화, 애자일 중에서도 더 애자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변화에 대한 예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친구가 뭐 감자탕 먹으러 가자 그랬다가 갑자기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요. 야, 너는 자꾸 생각을 자꾸 바꾸냐? 왜 감자탕 얘기를 했으면 가야지. 왜 짜장면 먹으러 가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짜장면 먹어볼까? 짜장면 또 맛있는 집 있어? 그러면 짜장면보다는 삼겹살 먹을래? 그러면 그래, 삼겹살도 먹고 싶니? 왜 삼겹살이 왜 먹고 싶니? 그럼 삼겹살을 먹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하나 정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감자탕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삼겹살을 먹게 됐어요. 아,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삼겹살 모처럼 맛있게 먹고 감자탕도 다음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감자탕에 기대를 하고 그걸 꼭 먹어야겠다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 어떤 민첩하게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시거나, 또 그런 어떤 성격, 우리 MBTI라고 하죠.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비즈니스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애자일 환경이 되어버린 이 비즈니스 어떤 세계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뭐가 나눠질까요? 실패와 성공,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면서 이제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거고,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만 해가지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타오바오만 해가지고는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정적인 거죠. 그것이 이제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가 못하는가가 미래의 성공과 너무나도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 고객분들께서도 대략적인 개념은 알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신다면 오히려 더 이런 환경들을 역이용하셔 가지고요, 그런 것에 못 따라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좋은 어떤 전략을 갖고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신다면 저희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노력할 거고요. 우리 고객분들도 미래의 시간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아시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